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배팅을 위하여 열심히 분석하는 승부살이 철룡입니다. 100%의 적중률이 아니더라도 수익 실현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조합픽은 스포츠 가족방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영상 하단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 권유 일절 없으며 모두가 배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무료로 배포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경기는 흥국생명 대 GS칼텍스입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12일 현대건설전에서 세트스코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이날 승리로 2위 흥국생명은 선두 현대건설과 격차를 한 점으로 좁히며 현대건설의 정규리그 우승을 저지했습니다. 만약 흥국생명이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인 15일 GS칼텍스전을 승리한다면 16일 현대건설의 경기 결과에 따라 정규리그 우승 판결이 날 예정입니다. 매 세트 접전이 치러졌지만 공격 결정력과 후반 집중력에서 승부 판가름이 났습니다. 흥국생명의 윌로우와 김연경, 레이나로 이어지는 삼각편대가 나란히 40% 이상의 공격 성공률로 현대건설 코트를 맹폭했습니다. 다음 GS칼텍스는 지난 10일 한국도로공사와의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0대 3으로 패했습니다. 직전 정관장전에서 졌던 GS칼텍스는 2연패를 기록하며 18승 17패 승점 51점으로 리그 4위에 머물렀습니다. GS칼텍스의 실바가 백어택 5점, 블로킹 2개, 서브 에이스 2개로 총 19점을 기록하며 분전했으나 국내 공격진의 득점이 한 자릿수에 그쳤습니다. 첫 세트를 내준 GS칼텍스는 2세트에서 주전들을 대신해 후보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었으나 상대의 공격력에 끌려가며 세트를 연이어 내줬습니다. 3세트 중반 오세은의 서브에이스와 블로킹으로 역전에 성공했지만 상대의 연속 득점에 기세가 꺾였고 마지막 꽃민지의 오픈이 아웃되면서 패배로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흥국생명의 승리를 예상됩니다. 이번 시즌 3승 2패로 근소하게 우세를 보이는 흥국생명은 이번 시즌 팀 공격 성공률, 서브, 블로킹, 범실 관리에서 GS칼텍스의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즌 서브 1위에 오른 GS칼텍스의 실바가 경기 내내 강력한 서브를 무기로 흥국생명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흥국생명은 최근 6라운드 들어 리시브 효율 37.24%로 시즌 평균 리시브 효율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 GS칼텍스의 서브를 막아낼 수 있다면 승산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공수에서 GS칼텍스에 강한 흥국생명이 GS칼텍스를 상대로 올 시즌 마지막 홈 경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흥국생명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경기는 고양선호 대 창원 LG입니다. 먼저 선호는 13일 정관장과의 원정 경기에서 94대 8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번 승리로 선호는 3연패에서 탈출했지만 16승 32패로 8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후 오누아쿠는 이날 골 및 싸움에서 압승을 거두며 40득점 21리바운드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정현과 전성현도 각각 3점슛 3개를 성공시키며 22득점, 17득점으로 오누아쿠와 함께 승리를 책임졌습니다. 경기 시작부터 전성현의 3점슛이 림에 꽂히며 1쿼터 포문을 연 선호는 잇따라 오누아쿠와 전성현이 2점슛을 넣어 7대 0으로 앞섰습니다. 1쿼터를 24대 11로 마무리한 선호는 2쿼터에 이어 3쿼터에 들어서자 외곽포가 살아났습니다. 이후 선호는 정관장의 최성원, 배병준에게 연속 3점포를 허용했고 4쿼터에만 26점을 허용하는 등 점수차가 좁혀졌으나 끝내 역전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LG는 11일 KT와의 홈경기에서 87대 76으로 승리했습니다. 2위 싸움을 두고 KT와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5연승을 거둔 LG는 30승 17패로 공동 2위가 됐습니다. 이재도의 활약이 빛났으며 이재도는 22득점 4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본인의 득점 외에도 동료들과의 패스플레이로 많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양홍석이 17득점 7리바운드, 아셈마레이가 16득점 10리바운드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팀은 전반까지 외곽에서 큰 득점은 없었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LG는 3쿼터부터 수비 성공 후 속공으로 재미를 보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이날 속공 15득점 중 10득점을 3쿼터에 기록했습니다. 4쿼터 KT에게 28점을 내주긴 했지만 이미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LG가 시즌 막판 불을 뿜고 있습니다. 아셈마레이가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팀의 공격 루트가 다양해졌고 이제도 양홍석 등이 내외곽을 가리지 않고 득점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손호는 5라운드 MVP 이정현이 꾸준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골밑에서 오누아쿠가 무게감을 발휘하고 있지만 LG를 상대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손호는 이번 시즌 LG를 상대로 단 한 경기도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LG는 최근 7경기에서 6승을 거뒀으며 이번 경기는 LG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창원 LG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대구가스공사 대 부산 KCC입니다. 먼저 가스공사는 서울 SK에게 패하며 연패의 늪에 빠졌습니다. 가스공사는 13일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SK와 맞대결을 펼쳐 67대 87로 완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9패째 기록한 가스공사는 잔여 6경기에서 1패만 추가하면 6강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합니다. 대체불가 가드 샘조세프 벨란겔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가스공사에 또다시 위기가 닥쳤습니다. 1쿼터 벨란겔이 수비 경합 중 발목을 접질려 이탈하면서 가스공사는 리드를 내줬습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신주영과 앤드류 니콜슨이 이 경기를 통해 복귀를 하면서 팀의 활력을 전했지만 벨란겔의 부재가 컸던 가스공사는 결국 전세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이날 가스공사 선수단은 전반적으로 득점이 부진했습니다. 니콜슨의 부상 관리로 선발로 등판한 듀반 맥스웰이 14득점 11리바운드 4스틸로 분투했지만 국내 선수들이 모두 한 자릿수 득점에 그치며 SK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음 KCC는 원주 DB와의 화끈한 공격전 끝에 아쉽게 패배의 쓴맛을 맛봤습니다. KCC는 9일 원주종합체육관에서 DB와 맞대결을 펼쳐 화끈한 공격 싸움 끝에 104대 115로 패했습니다. 이로써 시즌 21패째 기록한 KCC는 4위 SK와 격차가 3.5경기로 벌어졌습니다. 상대 높이를 이기지 못해 패했으며 KCC는 이날 야투시도 90개를 기록할 만큼 끊임없는 공격으로 상대를 위협했지만 상대 높이의 득점으로 그 기세를 이어가지 못하며 패했습니다. KCC는 이 경기에서 블록만 11개를 당했습니다. 이날 KCC 선수단은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올 시즌 내내 부진했던 이승현이 풀타임을 뛰며 24득점 3스틸로 분투했고 알리제 존슨 역시 벤치에서 출반해 20득점 14리바운드 7어시스트, 허웅, 정창영, 곽정은도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했지만 패배로 빛이 발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상반된 경기력을 보여주는 두 팀이 맞대결을 펼칩니다. 가스공사는 리그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연달아 이탈하면서 6강 플레이오프 탈락을 눈앞에 뒀습니다. 게다가 3월 5경기에서 평균 76실점에 그치며 좋은 수비를 보여줬지만 득점은 평균 72점으로 실점보다 더 저조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세를 맞았습니다. 반면 KCC는 A매치 휴식기 이후 빠른 공격력으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5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KCC는 3월 5경기 평균 97.4득점을 기록하며 화끈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공격력에 비해 불안정한 수비로 평균 95.6실점을 기록했습니다. 공격에만 몰두하다 보니 공수 밸런스가 좋은 팀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CC는 핵심 가드 벨란겔이 부상으로 이탈한 가스공사 상대로 공격을 퍼붓고 승리를 거둘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산 KCC의 승리를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추천은 드리지만 조합픽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배팅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